안녕하세요. 탈로스토리스 엔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탈로스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4월 4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맴돌던 숫자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월 16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나간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요? 이런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숫자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확실한 그런 느낌은 정확하게 왔더라고요. 아무쪼록 빠른 시간에 정리가 돼서 대선을 빨리 한 다음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개막제 때는 사람이 참 안 왔었어요. 그래서 한산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다음날 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걸 봐서는 이제는 발벗고 편히 사람들이 다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 뉴스를 보고 싶었다는 뉴스보다는 윤 대통령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음, 여러 가지 세력들에 관련된 사람들, 참 필요했죠. 사건 사고가 일어났나 해서 들어가 보면 항상 그런 얘기들 뿐이니까요. 거기다가 또 전체 지금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종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임대라는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설업종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만드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건설업종이 다시 또 일으켜 세워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때 인도네시아 3명인가 그 할머니를 얻고 뛰기도 하고 해서 구했다 해서 이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영주권을 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와 국적과 이런 거 상관없이 전 한국인을 구했다는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지다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이 있고, 그리고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뛰어넘어선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한국도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뭐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테러,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특이하게 한국만큼은 고유 문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공동체 문화를 끌어들이는, 빨아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각자의 다른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한국 문화의 귀속이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배척하고, 예를 들면 IS 같은 테러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못한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뭐 다른 얘기겠지만 어찌됐든 그 공동체 문에 섞이다 보니까 몸이 피로하기도 해서 그런 계획 자체를 못 짜게 하는 거나, 지금처럼 이제 동남아의 그런 자급자족, 적당하게 벌어서 적당하게 먹고 살자가 아니라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해서 꾸준히 재물도 쌓기도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항상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다민족 국가인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황당하게도 한국 문화에 흡수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폭삭소가수다 한창 인기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 옛 모습이 전부 다 담겨 있고 일대기가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도 아니고 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의 감정이라는 걸 자극하는 건 우리나라의 노래, 그리고 영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두 개니까 가곡 정도라고 하면 이제 뭐 섬마을 아기 이런 거겠죠. 근데 모든 걸 다 봐도 그렇고, 김광석 노래도 그렇고, 듣고 보자면 해외에서도 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해외에서 알게 되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람의 일상을 담는 문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솔직히 문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되면 한국의 그 인사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지금 중국에서도 대단하다,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문화가 자체가 사소한 거지만은 해외에서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폭삭소가수다라는 것은 우리 한 민족의 모든 생이 다 담겼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뭐 스웨덴 이런 데서 난리나는 거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안에 내용 안에 폭삭소가수다 안에 보면 IMF의 그 힘든 삶, 그리고 그걸 견뎌냈었을 우리 국민들의 얘기들 들어보면은 참 대단한 민족이지 않나. 서로 그 힘든 와중에서도 겨우겨우 일으켜 세운 나라. 그 가장 밑바탕에는 국민의 희생. 근데 그 국민의 희생 안에서 또 다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의 문화도 사실 정치권에서 다 망친 거지, 솔직히 국민들이 뭐 망친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는 항상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더 뒤집고 뒤집어요. 또 이렇게 세우고 있는 와중에 바닥을 찍는 해, 2024년은 바닥을 찍는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그 바닥에서 이제 헤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말대로 제가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2025년은 비상을 하는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상을 하려면 날개짓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날개짓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기반이 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리셋,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리가 하고, 한지에서도 이미 반박을 못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로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에다가 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이 시작되면 못해도 6월, 뭐 벌 받고 처벌 받고 하면 5월쯤 될 거고, 그 다음에 6월쯤 돼야 대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이나 7월 그 안에 빨리 결정 나서 하반기에 추경 예산 빨리 결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 추경도 추경인데 제가 계속 굿자가 보이는 걸 봐도 9월에 벚꽃풍이 진짜 유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에서 드는 이유가, 폭삭소가수다가 고전입니다. 5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행을 서서히 타고 있다. 근데 드라마에서만 가능하냐? 현실에서도 가능하겠죠. 이유는 불황일 때 항상 복고가 유행했다라는 거죠. 청바지에도 유행을 하고, 리메이크도 유행을 하는 중이고,
리메이크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올 겁니다. 롤러장 이런 걸 통해서 세대의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복고죠.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문화, 옛날 어렸을 때 나의 문화가 지금 나의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돼서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문화를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다시 붐이 일어나는 게 9월이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고가 유행을 함으로 인해서 싸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세대 공감, 세대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복고풍만치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찬반 갈리는 거 봐도 그냥 국가가 지금 분열이 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찬성이다, 여기는 반대다. 여기 창원에서 뭐 나라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 이제 1당 14만을 받고 시위를 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버스 대절에 올라가면 이제 밥도 주죠, 돈도 주죠, 뭐 추우면 핫팩도 주고, 뭐 몸에 걸칠 수 있는 우비 같은 것도 다 주고, 공짜로 다 주고, 돈 다 받으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이제 찬성, 어떤 때는 반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다르게 가는 때도 있다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안타깝죠. 좀 더 벌어먹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쉽겠죠. 하지만 공론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 모습은 솔직히 해외에서 지금 다 지켜보는 거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순식간에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나라고, 사소한 변화도 해외에 바로바로 송출이 될 정도로 아주 핵심 국가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저출산 국가의 그런 생태계가 한국이 대표적인 거 1순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좀 여러 절에 나오긴 하고 있지만, 역시라도 집값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집값도 집값인데 제가 봤을 때 투자 사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코인 투자 사기라든지 부동산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20, 30대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고, 좀 돈이라도 벌어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싶고, 이런 마음에 좀 빚을 내서 사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들어갔는데 그게 쫙 주저앉았다. 그래서 지금 개인위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6개월 만에 쯤에 되면은 보통 결정이 난다는데, 개인위생이 지금 1년이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빚의 20%만 갚으면 되고, 3, 4년 뭐 이렇게 갚으면 된다고 쳐도, 한 사람당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근데 나라에서 그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사기꾼이 생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면 참 어떨까 싶은데, 사기꾼에 대한 법률 강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높이고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금리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헌법 제정, 그리고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게 뭐 하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탄핵을 여러 번 막 반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3회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뭐 제한을 좀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빠른 수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더더욱 돋보여야 되고, 단시간에 몇 개월 안에 이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라도 갑자기 일어서게 되고, 그걸 세상이 다 보고 있고, 문화권에서는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 영화가 이제 많이 판치고 있고, 세계에서 이런 문화들을 겪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문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나라가 됐나,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게 되나, 그리고 항상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왜 펼치는가, 그리고 그걸 펼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나, 네, 그런 것들. 자기 나라만 신경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는 나라로 이제 계속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방산업종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갈 거고, 많은 분야는 무조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만하다. 신뢰, 그리고 인정, 예절,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으로든 어떤 사람으로든 울고 웃게 하고 한국인이라면 믿을만하고, 그리고 지금 KF21의 제작 과정에서 기체 완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F-22 랩터라고 불리죠. 예, 미국의 최강 전투기를 만드는데 한국인이 있었고, 그분이 박시웅 박사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참여를 했다가 미국 가서 다시 징역을 사시고 다시 한국 그 KF-21 개발 과정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뉴스에도 한참 난리 났었는데, 그때 노리오? 나루호죠. 그걸 만들 때 우리 참 엔진이 참 불량이기도 해서 1차 실패 하고 난리 아니었는데, 그것도 우주항공산업 나사에서 그 나사라는 그곳에서 한국인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 하나로 왔답니다. 그래서 개발에 참여를 했네요. 그걸 봐도 미국을 이끄는 게 예전에는 유대인이 핵심 모든 미국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한국인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미국을 받들고 있다, 받치고 있고 이끌고 있다. 한국은 받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제대로 인물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속속속 구석구석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있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엄청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집값 폭락,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라고 친다면, 그 미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던,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엔지니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애국심을 좀 가질만 할 정도의 수준이 대우를 받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일대기가 다 퍼져 있고, 한국인들의 모든 생활, 과거의 그 어려움들까지도 모든 걸 참고 이겨내고, 교육에 집중하고 모든 걸 희생을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부모들의 얘기들이 다 퍼져나오고, 노래도 마찬가지로 힘든 걸 다 극복해 나가는 힘든 와중에서도 이겨내는 실생활, 직접 자신이 겪은 얘기를 써왔던 노래들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한국의 메이드 인 한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새길 정도의 막강한 공산품이 이제 유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KF21 될 수도 있고, 그 말고도 한국인이 만들었다 하면 뭐든지 다 믿을만하다. 네, 이미 건설업종에는 한국 건설업이 몽골 다 진출해서 한국으로 그냥 베껴 나왔죠. 그냥 신도시가.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한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국처럼 뭐 CU 이런 거 생길 건데,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마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축소는 될 수 있겠죠. 예.
예전처럼 막 이게 다양한 걸 파는 건 이제 다이소가 100% 이제 장담하는데, 온갖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건 다 팔 거고요. 다이소에 없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있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거는 소규모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거대한 마트는 이제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없어진 자리를 뭐가 이제 하나,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업 서비스겠죠. 한때 우리는 라이더라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더라는 직업이 생겼다시피 배달 업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더, 지금도 있겠지만 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모을 거고, 전화만 하면은 이제, 그렇죠. 홈쇼핑이죠. 전화로 통해서 하든지, 혹은 인터넷, 쿠팡, 뭐 11번가, 캘리,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직배송하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문화가 압도적으로 더 늘어나서 한국은 버튼 하나면 집 앞까지 배달한다 라는 그런 모티브가 더더욱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뭐 홈플러스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지금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찾아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인터넷으로 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직접 뭔가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눈으로 꼼꼼히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마트를, 조그마한 마트를 가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신선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다 뭐 계란이고 뭐고, 뭐 새벽에도 배송되고, 주문한 지 4시간 만에 도착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도 여러 얘기를 다양하게 했지만, 참 예민한 질문도 주위에 많이 받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도 어느 한순간 형수님이, 저한테는 형수님이 되겠죠, 와이프가 뭐 몽탕 뭐 자라탕 먹이고, 막 자기도 뭐 보톡스를 맞고 수술, 뭐 이쁘게 수술인가 뭐 맞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민한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이미 그쪽 계열의 상담을 해봤던 케이스가, 보통 그렇게 속 깊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꺼림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미 인터넷이나 인스타, 숲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1인 방송을 보면 이미 노출에 많이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서슴없이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전에는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는 대놓고서 까불려지는 순간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골라냄으로 인해서 이 성문화라는 게 막상 감출 문제만은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네,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도 지금 뭐 매일 막 골수가 빨리니 뭐니 오죽했으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먹고 이러는데, 밥도 먹으면서 술도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도.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엉덩이가 뭐 이렇게 붉은붉은하니, 대체 내가 나름 사이클도 많이 하면서 주에 2번씩은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더 강화를 시키고 매일 힘들어서 오죽하면 변기 비대 쪽에 따뜻한 그 비대에서 앉아서 졸다가 1시 반 정도 일어나고 이 회사에서 지장이 받았다라고 얘기까지 하시고,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봤는데 새벽 4시부터 해서 5시 정도 해서 한 3-4통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뭐 빨렸다. 저걸 매겨봐야 내가 뭐 좋은 걸 느끼기 전에 이제 그냥 뽑아가니까 이거는 내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까지 저한테 연락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드렸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집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동안에 만족을 못 시킨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그 나이 때 보면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부부 생활도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거기에다 더 강화를 시켜서 하느냐. 별의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쪽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이를 생각해라. 지금 4일을 봤는데 4일 동안 지금 자꾸 살 빠져서 지금 해골밖에 안 나는 거 보인다고. 딱 주에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약을 먹여가면서까지 매일 하는 거냐고. 일에 적어도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일에 지장이 있다 라는 소리 듣고 좀 안타까웠어요. 누가 보면 뭐 부러운 얘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확정 내서 오늘 까발리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진짜 죽는 수가 있습니다. 복상사라는 게 괜히 한 걸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제발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전문자 가서 자꾸 끊겠는데 과하면 뭐든 과하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었어요. 부러웠지만 뒤늦게는 뭐 기어다닌다는 소리 듣고 보면 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잘 좀 잘 얘기해서 한 주에 2번, 많게는 뭐 3번, 3번도 솔직히 무리일 것 같은데 2번 정도 해서 사이클 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계속 사이클 매일매일 타고 계시니까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 분이고 특장에서 출신이라서 뭐 자기 몸관리는 자기가 아주 잘할 거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간 토론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카드 일어났는데 잘 선택해 보시고요. 이것도 안 되면 선택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어차피 앞면을 또 공개했기 때문에 뒤에 앞면에서 선택하셔도 좋고 합니다. 그럼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앞면을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파르 번호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선택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주간 타로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릇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7, 8, 9, 10, 11, 12, 13일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1번 카드. 자, 올려보겠습니다. 마음고생 시험입니다. 월요일날 마음이 다차있고요. 그리고 답답한 월요일이 되겠다. 그러분이 인해서 이제
감정은 솔직히 퀸이기 때문에 좀 넘쳐흐르긴 한데, 근데 이제 답답하다는 감정이 더 넘쳐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 데스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통로를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힘든 게 다 끝이 나가는 중. 그래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빌어도 안 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걸 지나서 이제 빛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희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스 이미 넉다운 된 거죠.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슬을 보니까 이게 다시 밝죠. 하늘을 붕 나르고 있는 듯한 일단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매우 안정적이다. 결혼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솔로일 경우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인 거 토요일 되고요. 목요일 보시면 감정은 절제한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의 감정을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이렇게 좀 냉정하거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감정에는 충실을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말을 줄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게 되면 집에서야 이렇게 빛이 보이는, 왕관의 빛이 보이는 그런 하루다. 그리고 여기 금요일로 보시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컵을 했을 때 좋게 눈치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다. 그리고 토요일 보시면은 이렇게 짜지만 신박카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통보가 나왔다면 부활을 의미되고요. 그리고 6명이 이제 사람이 관에서 나오고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오더를 받고서 일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끝이긴 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래도 끝이 났기 때문에 좀 벽과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든 게 있으면 다 끝나겠죠. 뭔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월 보시면 이렇게 킹 오브 펜타클, 펜타클이라는 것은 돈을 다 쥐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 쪽에 관련돼서 마음에서 온통 그 생각밖에 없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카드들이 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닫혀있는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빚인가요? 집착, 놓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 후두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왕창 벌어서 그것을 내가 다 쥐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저 쥐고 있는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사람과 미련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다시 재회를 꿈꾸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직이죠. 답답한 것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곳에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갖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상착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인가 봐요. 일단 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고, 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새로운 연애를 꿈꾸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데스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건넸을 때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똑같은 거죠. 거절당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떤 컵을 저렇게 전달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간절히 원한다. 돈이라고 한다면 안정된 환경에서 돈이 하늘에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안정된 환경에서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하기만 원하고 나기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사귀죠. 자, 무엇을 간절히 바랄까요? 힘든 사랑이길 간절히 바라본다. 내가 이 힘든 사람을 성격이 좀 한성격 하는 분인데 그 사랑을 잘 달래가면서 힘든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 욕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끊임없이 달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봅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놓고서 호통치는 느낌의 강력한 카드, 강력한 보스를 가진 킹 오브 만즈입니다. 말 그대로 더 월드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강력하게 특징을 가진 관리직일 수도 있고 내가 밀어붙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면 주위 사람으로는 역시 쟤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즉각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진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대기 무엇을 지금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까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열심히 벌지만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월드에서 가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를 쌓아 올린 펜타클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시간 고민을 하던 것, 이래주고 더 저러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겉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이네요.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장벽을 향했어요. 자, 목표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절제를 하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콩깍지가 씌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자, 이 무엇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콩깍지가 씌어 있을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감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컵을 하나 뒤로 옮기게 되면 좋은 쪽이 더 많은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힘든 게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 연인 카드라고 볼 수도 있고 직설적인 얘기도 보여드립니다. 그런 분에서 절제하는 마음이 거절당할까 없어 그렇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카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돈이나 사람 문제에 대해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가고 있으니까 힘든지 모르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힘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시로 뭔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욱하는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제어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시로 올라오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는 게 되네요. 점차 미뤄두면서 지켜보고 관망하고 혼자만의 의지하래. 강한 의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해서 두 개의 막대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다지고 나니까 자존감이 바닥이다. 그래서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면서 빨리 쳐다보는.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행동을 미루고 있다. 자, 심판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살짝 고민 중인 거. 사람이든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계속 덜 굴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매하다. 이것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한 20%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심판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길이 캄캄하다. 답도 안 나오고 갈 길도 멀고, 그래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파다 보니까 왜 심판을 받았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해인지 살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하고 장애물이 끝도 없이 펼쳐졌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랐는데 그게 끝났다. 자, 펜타클스 쥐고 있는 펜타클스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버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지만 다리가 좀 건강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말이죠. 자, 마음속에서 생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킹 오브 소드, 큰 결정, 아주 날카로운 의지, 직설적인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다치는 한이 있다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다지는 킹 오브 소드입니다. 자, 이 소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짝사랑 하던 거, 강력하게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짝사랑이라는 거죠. 왜냐, 큰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 깊은 것에 혼자서만 가지고 있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한 생각들로 가득 차이고, 또 돈이 아닐 수가 없는 이유가 하는 생각에 바람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애 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냥 하루하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1번 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서부터 7, 8, 9, 10, 11, 12, 13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되겠습니다. 2번 카드. 자,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렇게 보면 더 매지션입니다. 자신감은 넘쳐 흐르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어떤 것도 선택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자신감은 넘치고, 관계지향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뒤에 꽃이 있죠. 자신이 남자라면 멋있거나 여자라면 이쁘거나 하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관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오시면은 이렇게 겉터겉 좋은 만남, 좋은 인연, 좋은 계약, 잘 대화가 맞는 대상을 만났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수학에 대한 카드고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더 바라보고 있다,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고, 이걸 다 어떻게 얻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턱을 깨고 있죠. 이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이라고 하면 돈이 이렇게 작은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을 보시면, 목요일날 이렇게 장시간 고민하는 장고에 대한 카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요한 이렇게 물이 잔잔하겠죠.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생각을 하고 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떠한 생각을 참 오랜 시간 많이 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머리 깨질 듯이 아프다. 왜? 하나의 생각, 의지를 놓지 못해서 그렇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킹 오브 펜타클스 말 그대로 돈에 관련돼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왜? 쥐고 있으니까 펜타클의 왕이 뭐가 돈이 아쉬울 겁니까? 근데 마음속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하이프리스트는 말 그대로 여사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초기에 가진 이번 분이시고요. 일단 포커페이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이 깊어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생각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뭐 일이 바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 안전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하루 둘. 어쩌겠습니까? 너무 많이 와도 문제네요. 어쨌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둔자 카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은 마음속에서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성적인 타입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겁도 많으셔서 이렇게 겁 많은 분들이 보통 은둔자 같습니다. 자, 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렇네요.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 파일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무슨 컵인가요? 아이고, 파일에 좋은 만남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섞은 소리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들렸을 거예요. 섞는 소리를. 근데 똑같은 카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계약, 그리고 좋은 거래, 이런 것들.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대상을 만나는 화요일이다. 자, 이 좋은 계약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체? 스트레스 받던 것, 콩깍지가 씌었던 것, 그걸로 인해서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부분, 그리고 뭐 힘들어서 누워 있는 것도 포함되죠. 예. 힘들어서 누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쉬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연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완전히 외면했던 문제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했다.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회를 간절히 원한다. 재회를 원하는, 그리고 온통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하늘의 계시도 있고 도움도 있고 온통 그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안고 가야 될 짐이 많고요. 누구한테도 말로도 못하고 혼자서 다 안고 가기로 했다. 근데 그게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관절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혼자서 저런 많은 것들을 안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길래 얘기를 안 하고 있나 걱정거리만 있고. 그러면 저 막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든 사람, 자신의 의지, 욕망을 악착같이 계속 매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매번 반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욕망을 계속 누르게 될 겁니다.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장시간 고민 중인 게 무엇일까요? 내 의견을 과감하게 표명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고민한다. 그렇다면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기. 과감하게 자신의 의지, 생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장시간 고민 중인 것.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만족을 하는 분. 혼자 만족을 하다 보니까 90% 만족을 하죠. 근데 10%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빨갛죠. 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발도 지금 빨갛습니다. 다 발도 안 좋다. 건강상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앉아 있음으로 해서 나 혼자 만족인 거예요.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이 카드 무슨 일일까요? 미련이 많고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그래서 연고가 안 난다. 치고 이제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쉬운 건 없는데 좀 외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거네요. 용기가 없지만 외롭지도 않지만 생각을 오랜 시간 했지만 아쉬운 게 없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염탁. 그리고 그냥 관심, 안부 인사 정도만 전달하고 있고 하지만 마음속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울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저울질. 이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 사람한테는 관심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도 관심을 구걸하지만 어쨌든 삼각관계에 빠져 있겠네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이번 분이 인기가 கொஞ்சம் 많으니까 외롭지가 않고. 자, 그렇다면 이상 그렇게 많은 이유 없던 마음속에서도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힘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데 좋은 감정은 안 보고 종이 한 장 펴있는데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무엇일까요? 안정된 연애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안정적인 연애를 꿈꿀 수도 있죠. 자, 일단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좋았던 대상, 오랫동안 연애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과거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이프리스트는 무엇을 숨기고 있나?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좋게 될 수 있을까? 연애라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날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말 그대로 내가 말도 안 하고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내가 너보다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힘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펜타클일까요? 심판 카드. 뭔가 좀 제대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통보를 내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뒤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7일, 8, 9, 10, 11, 12, 13일 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 자, 오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이렇게 자신이 이쁘거나 멋지거나 하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이렇게 허세가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감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하되 행동은 안 하고 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뭔가 생각이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힘들었던 트라우마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좋은 미래를 보기만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힘들어서 누워있어도 피를 흘리고 있죠.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몸은 힘들었다는 것, 마음도 힘들었다는 것. 술 먹겠습니다. 수요일 안정된 연애 혹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딱히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안정이 짝수입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는 새로운 연애 그리고 어떤 강한 직설적인 생각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칼과 이렇게 왕관이 있으면 연인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여기 또한 목요일 보도 강한 의지,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새싹이 피어있죠. 그래서 연인 카드기도 합니다. 또 의지만 있고 일단 아직까지 행동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반이다.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다리가 좀 빨간 거 보니까 많이 다리가 안 좋으실 것 같다.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좋은 계약,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연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카드를 봐서도 일요일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번호 중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션은 무엇을 매가요? 킹 오브 컵스입니다. 말 그대로 대화의 신, 영업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죠. 얘기를 참 주도를 하지만 그 주도하는 그리고 잘 어울리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폭풍우가 치고 있죠. 예. 겉에 감정 기복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다. 보통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잘하지만 사실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저 폭풍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답도 안 나오는 문제죠. 자, 이 베타클이 아니라 저 포춘, 말 그대로 행운인데 몸이 정신없이 바쁜 것도 포함이 되고 운명스러워 제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저게 무엇일까요? 연인 카드 같아요.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욕망은 상당히 많고 자신감이 높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이쁘고 잘생기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다.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매지션 마법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끝났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끝났다. 이건 반드시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신입사원의 의미도 있고, 신입사원은 이제 신입사원 단계는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 그게 끝났답니다. 어떤 막대기를 쥐고 있는 거야 지금. 안정된 연애, 매우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끝났다. 자, 이 카드 평범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백인가 봐요. 연애 쪽이 확실히 나오는데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할 때다라는 거죠. 준비 얘기는 끝났으니까 드라마도 끝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주장을 남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독촉 아니면 난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카드 수요일날 안정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안정,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게 보이는데, 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고 의지는 가득한데 막상 행동을 하니까 자신감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래서 의지를 다졌으니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나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황금빛 바다를 꿈꾼다. 엄청나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러면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절, 좌절을 안고 나섰다. 끝났는데 다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조금만 더 괜찮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고 약간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연애가 똑같은 이유로 실패할까 봐 겁난다라는 거죠. 자꾸 과거를 뒤로다보는, 사실 끝났긴 끝났지만 두려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망을 누르고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연애를 내 스스로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욕망을 누르고 있다. 자, 그래서 저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걸 누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절당할까 봐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애를 자꾸 굳어갑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두 명이 나를 지원하고 응원단입니다. 한마디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고, 그 힘을 얻어서 천천히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의지를 다졌다.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 중에 안정이죠. 완성이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것, 그리고 결혼,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곧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혼자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녔는데 그것을 천천히 행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주위에서도 봤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자, 그럼 월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든 곳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결혼까지도 생각할 대상. 혹은 트라우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힘든 과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다.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더
생각을 해야 될지, 강한 의지, 용기에 대해서,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를 다지는 그런 생각이죠. 자, 킹 오브 소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만남, 그 다음날이겠네요. 고백을 하기로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바란다. 좋은 만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움직이는 싫고, 어떻게든 만날 수 있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움직이기 싫고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쥐고 있지 않고 공중에 띄어 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는 거니까 떠있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커페이스 유지한다. 본심을 감추고 알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겉의 모습은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인연, 좋은 거래를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한다.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답답하고 깜깜하고 장애물도 많고 이랬저랬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감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혼을 위한 긴 여정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할 수 있고 이 캄캄한 공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자, 너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장애물이 너무 많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한들 마음이 좀 급하다, 성격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7, 8, 9, 10, 11, 12, 13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4번 카드 분 4번이 가장 좋게 나오네요. 지금 쭉 해왔지만 4번이 굉장히 좀 밝은 빛이 그나마 많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제 카드 무자비하다, 그 다음에 투테타 혹은 똥꼬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도 내가 강한 의지 하나로 버티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충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갑옷까지도 착용을 하고 있죠. 네, 갑옷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자리를 내 의지 하나로 극한의 환경에서 버티겠다. 그리고 혹은 그것을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얘기를 들어서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한마디로 넌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난 내 의지대로만 하겠다. 반대로 잠수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연락이 새도록 한다 해도 안 받겠다 라는 거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여황제입니다. 풍역,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안정되고 편해서 움직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임신 소식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다. 그러면 연인이겠죠? 그런 황제의 풍요, 혹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다 풍요로운 척하고 있고 많은 걸 다 가지고서 편안하게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어떤 직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만 있고요.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관이 같이 있다. 내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머쥐어야 된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용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감정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의 감정을 20%의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근데 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죠. 과감하게 그냥 뒤를 생각 안 하고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한다. 토요일 보시면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 근데 좋은 감정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좋은 감정만 보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 그리고 일요일날 좋은 계약, 좋은 인연, 대화가 잘 통하는 부드러운 얘기를 나와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뭐 하여튼 좋은 연인이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황색 카드 안에 숨긴 건 무엇일까요? 풍요. 지키겠다는 거죠. 지금 움직이기 싫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숨긴 거 철저하게 얘기하지 않는 건 혹시라도 풍요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철벽을 치고 있는 거죠. 황제는 똥꼬집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척박한 환경에서 있다 한들 그렇다. 자, 황제는 무엇을 할까요?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되게 좀 엄청나게 활동력이 왕인데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왜? 내가 그 자리에 옆에 앉고 싶다라는 거. 근데 환경이 안 맞춰지네. 자, 막대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막대기를 잡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연애 시작. 고백입니다. 연결 보면 딱 고백이에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려보겠습니다. 여왕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요롭고 지금 움직이기 싫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풍요로운 척하고 있지만 돈이 없네요. 펜타클 3개가 불이 들어있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풍요로운 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답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안한 감정도 이제 수시로 올라온다. 자, 다음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절 때문에 좌절 트라우마겠네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 해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원한다. 나는 움직이기 싫고 네가 좀 어떻게 해주길 간절히 원한다. 직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풍요 안정된 환경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연히 연애 쪽이겠죠. 돈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간절히 원하는 저의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과 관련된 문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간절히 상대방한테 뭔가 원하는 걸 있을 수 있다. 자, 뒤에 숨긴 저 감정은 무엇일까? 겉엔 뒤 하소연이냐, 중재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어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듣고만 있죠, 신도들이. 자, 보겠습니다. 목의 애매모호한 게 무엇일까요? 애매모호한 게 애매모호하다. 하하, 자존감이, 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 그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준비 중이라서 그렇답니다.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저 앞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감당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도 아프고 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막 안고 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인 겁니다. 자존감이 20%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 카드 금요일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탐이네. 이렇게 과감하게 그 생각을 표현하냐 봤더만 애매모호하게 좀 멀리서 염탐 정도 하는, 그리고 안보인사 정도로 묻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움을 좀 상대방한테 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 카드는 또 무슨 이유에서 나온 거지 대체? 네, 겉으로는 아무 힘든 거 없이 그냥 편안하고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이 굉장히 혼란하다. 마음속에 계속 감추고 있죠. 자, 물결 폭풍우가 치는 저거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포커페이스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분은 촉이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뭐 혹시 타로에 관련돼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웃는 거를 감추려다 보니까 웃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속마음을 철벽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 기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웃는 것은 철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가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로 뜹니다. 자, 이 마음의 상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라우마를 많이 힘든 게 이제 파고 든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이 드는데, 왜 어떤 마음의 상처냐 했더니 만천에 무엇이든 다 드러내니까 속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므로 하는 고백이죠. G3이 다 알게끔 얘기하는 겁니다. 더써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운이 머지않아 힘들다, 이럴 수 있는데, 자, 더써는 만천에 무엇이 드러나요? 성급한 행동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 자체가 만천에 벌어지는 게 그렇다. 성급한 행동일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이 든 거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안정된 것. 좀 안정된 연애를 시작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망을 누르는 것 같아도 힘든 사람. 욕망을 누르는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근데 욕망이라 해도 매번 다 자기 스스로 달래야 돼요. 그래서 힘들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성격이 좀 드센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달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참는 것도 되고, 안정된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누르고서 누군가 좋은 만남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썸이겠죠. 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건 안정된 연애가 최종 목적이다. 안정된 연애면 일을 해야 되겠죠.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이제 연애를 제대로 하는 것을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저 사자는 무엇을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계획 중인 거죠.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돈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좋은 계약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학의 카드입니다. 4번 카드들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드릴 수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7, 8, 9, 10, 11, 12, 13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5번 카드 자, 월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우울증에 빠져 계십니다. 자신이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 자신도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카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90% 진행이 되고 있고 10%가 되면 그래도 끝나기 때문에 곧 이인동기 다 끝이 나고 트라우마 치유가 되겠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시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대기 두 개 앞에 이제 서 있죠. 의지를 다진 것만으로도 이제 황금빛 미래를 꿈을 꾸는. 하지만 의지만 다지고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당장.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어떤 소식이 천천히 전달해서 온다. 고백. 소식이 아주 천천히 느리게 전달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애매모호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좋은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서 20% 자존감이 없어서 애매모호하게 행동한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겠죠.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수학에 대한 카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둘씩 세보는 거고 연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고 수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다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턱을 개고 있잖아요. 예. 수학이 펜타클.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 현실적인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집착, 비련, 그리고 구두쇠라는 의미가 있죠. 돈을 쥐고서 깔고 앉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 현실적인 모든 것은 내가 다 안고 다 가지겠다. 돈을 구두쇠처럼 내가 다 끌어모아서 돈방석에 아껴야겠다. 혹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련이 남아 있다. 일요일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인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결혼에 대한
카드기도 하고요. 매우 안정적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완성이고, 여기 다 모습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아, 저 사람은 원품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늘을 붕붕 나르는 듯한 느낌이죠. 구름 위를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좌절, 네, 좌절이면 저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마음고생이 심했네. 내성적인 타입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딱 컵이 있는 걸 봤는데 내성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정보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학자가 됐습니다. 은둔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힘든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연구를 하고 거듭하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력을 했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리도 좀 불편하고 다리에 좀 데미지가 살짝 있겠네요. 트라우마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적인 면을 보면 은둔자랑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지금 우울증이 빠져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피하기 위해선, 이 트라우마를, 안 좋은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선. 자, 하이브에서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포커페이스를 쥐어야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여사제는 타로마스터 연구도 포함이 되니까, 타로를 만약에 보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도 보시겠죠. 어쩔 수 없이 타로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마음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 좋은 때를 포커페이스에 숨기고 있는 뒷모습, 안정이다. 나왔죠. 결혼에 관련돼서 의지는 가득하나 자신감은 없고,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 혼자서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사는 거죠. 원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하는 것을 다 쥐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 쥐고 있다는 것은 역시 돈 문제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으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는 마음속에 가득 담아 놓는다. 결혼을 전제 조건을 한 연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수요일날 컵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절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우울증, 트라우마, 자존감도 내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우울증,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이나 돈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는 데에서 그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산일 수도 있고, 험난한 산일 수도 있고, 그게 꽃길일 수도 있죠.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혼자 다 감당해내야 될 게 있다. 사랑과 스트레스를 안고 혼자서 다 말도 못하고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만난 존재, 5번 분이 다 희생을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안고 가야 되면서 힘든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 안고 가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여기 보면 잔잔한 파도가 있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함께 가자,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 연애가 되겠습니다. 대신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는 거죠.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가요? 설레이는 감정이 있으나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섣부른 감정 표현일까봐 그렇다. 자, 그럼 쥐고 있는 컵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까요? 사실 어떤 얘기를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난 듣기 싫어 하면서 100% 외면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밑에는 칼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겉으로 봤을 때는 관심 없는 척, 완전히 관심이 없다라고 보여지겠지만 무시를 100%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밑에 칼 상상연애, 뭔가 환상, 꿈을 꾸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연애라고 치면은 상상연애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내서 뜬구름 잡는 거죠.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과감하게 나의 행동을 해서 전달을 할까? 강력하게 밀어붙일까? 나의 행동을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말로 하지만 그것 또한 행동을 요하는 거라면 고백이겠죠. 자,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불같은 성격 급하고요. 그리고 말만 이제 앉아서 말만 과감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짧고 간결한 직설적인 말이고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바로 즉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앞만 보고 얘기를 하겠다. 뒤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겠다. 그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앞만 보고 달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말만 계속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연애의 시작, 새로운 이직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 만약에 이 일이라고 한다면 돈이 적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행동을 앞만 보고 그냥 달리겠다. 나 과감하게 이직할래. 그 상황이 놓여져 있으니까 서 있죠. 연애가 근데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가 제가 봤을 때 연애 쪽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돈 쪽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감정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에는 크게 언젠간 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5번분이. 자, 그렇다면 쥐고 있는 펜타클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은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라도 자기 이쁘고 멋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 관계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손의 방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지향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대신 허세가 가득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게 선택을 못한, 자신감만 넘치고 어떤 행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자, 다음 매지션 마우스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카르마. 내 카르마가 떴다라고 한다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건데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상대방이라면 이게 카르마입니다.
만나고 헤어졌다가 반복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전생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만남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불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남몰래 밤에 만나는 것. 남 앞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뒤로 만나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되겠죠. 그리고 속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관계에 들어갔지만 환경도 그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 속박이 되겠죠. 자, 무엇에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나요?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지만 사실 마음속엔 냉정하지도 않고 법적인 면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걸로 인해서 법정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참 자신감은 넘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의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냐면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고 이게 밤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성적 욕망 혹은 여러 가지 밤에 즐길 수 있는 거 있죠. 모든 것, 도박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근데 집착이 심하고 미련도 많고 사실 성욕이 좀 세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분이 성욕이 좀 셀 수도 있고요. 그걸 겉으로는 회색 안 하고 냉철한 척하고 있고 하나도 그런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좀 욕구 불만에 많이 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보겠습니다. 1월 월드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하는 걸 다 이루고 혼자서 다 있지만 상대방이 내 고백을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적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힘든 상황에서 오랫동안 피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빌어도 소용없고 부탁해도 소용없고 물 끓여도 소용없고 그냥 몸이 죽어같이 힘들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겁난다. 자, 데스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되돌릴 수 없는 부활이요. 이제는 좀 모든 것이 다 끝내서 내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돈적인 면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요. 사실 파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왜?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과정을 거쳐왔고 곧 해가 보인다. 그래서 이 카드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곧 부활을 할 것이다. 혼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도 이렇게 뭐 안정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런 뭐 법적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서 죽을 것 같이 그 환경에 놓여지면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뭐 잘 되면은 부활이 나오겠죠. 되돌릴 수 없는 그 통보. 그냥 5번분한테 5번분에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곧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앞으로는 이제 팔자 핀다나 보다. 이런 거. 그래서 고민을 끝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곧 부활한다 라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심판 카드네요. 참 되돌릴 수 없는 끝을 각자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서 6명이서 하나의 오더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직업.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